올리브유만 잘 챙겨 먹어도 식욕이 줄고 살이 덜 찌는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3개월 동안 10kg을 감량하는데 너무 도움을 주었어요. 비만도가 높았던 제 환자들 중에는 3개월 동안 10에서 20kg까지도 감량에 성공한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이 했다는 위고비 다이어트 아시죠? 올리브유만 잘 섭취해줘도 월 몇십만 원 하는 위고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올리브유 먹는데 살 안 빠지던데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제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했을 때도 똑같이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을 굽거나 볶을 때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신다는 분들도 대다수였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렇게 드시면 살이 빠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위고비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모르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우리 몸에서 위고비와 비슷하게 작용하는지 비만 치료 전문의로서 그리고 실제로 올리브유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 루틴을 그대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그 GLP-1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제가 비만 치료 전문 의사다 보니까 다이어트와 관련된 성분이나 치료법이 나오면 논문도 찾아보고 공부도 계속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다가 올리브유가 GLP-1 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식욕이 줄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간식이 하나도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야식도 땡기지 않았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만 한 거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는데 정말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비만도가 높았던 제 환자들 중에는 3개월 동안 10에서 20kg 감량까지 성공한 분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40대 직장인 여성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이 밤만 되면 삼순이처럼 양푼에 밥을 비벼서 막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고 딱 일주일 만에 이상하게 요즘에 저녁에 밥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총 15kg이 빠졌어요. 지금은 다이어트 식단을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만 하고 계신데 1년째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웠던 거는 몸매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환자들만 올리브유 다이어트 효과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도 20대 시절과 똑같은 피부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 하지원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5년간 올리브 오일을 매일 먹은 것이 동안 비결이에요 라고 공개를 했었고요. 엄정화 씨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공복에 마신다고 유튜브에서 본인의 모닝 루틴을 직접 공개하셨었어요. 이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훨씬 어려 보이는 피부랑 리즈 시절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 것만 봐도 올리브 오일의 효과 알 수 있겠죠? 저랑 제 환자들 그리고 많은 유명인들처럼 여러분도 올리브유를 먹는 방법만 바꾼다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 하는 위고비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올리브 오일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호르몬 자극제로 작용을 하고 식욕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전에 먼저 올리브유가 어떻게 위고비와 같은 효과를 내는지 알아야 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GLP-1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의 다이어트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한 3가지 정도인데 다이어트에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이에요. 제가 앞서서 GLP-1이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몸은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액 속에 높아진 포도당을 지방세포에 저장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살도 잘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GLP-1은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역할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포만감 지속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지방에 저장하려고 빠릿빠릿 움직이다 보니까 식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데요. 밥을 먹었는데 2-3시간 뒤에 금방 배고파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GLP-1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즉 GLP-1이 부족해서 식후 혈당이 치솟으면 떨어지는 폭도 그만큼 커져요. 그러면 우리 뇌는 혈당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보충해서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식욕이 폭발했던 거죠. 반면 GLP-1이 제대로 작용해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GLP-1의 세 번째 효과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건데요. GLP-1이 뇌에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서 배가 고프지 않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탄수화물이 땡기거나 폭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위고비는 이런 다이어트 매니저인 GLP-1을 주사제로 넣어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식사량이 줄고 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소화장애, 구토감을 느끼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몸에 적응하면 효과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GLP-1을 넣어주던 위고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요가 올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져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위고비 맞고 살을 막 10kg, 20kg 뺐는데 중단하는 순간부터 바로 찌기 시작하면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추천해요. 바로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 때문인데요. GLP-1은 지방이 소화되는 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올레산이 소장에서 GLP-1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위고비처럼 주사로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위고비 대신에 올리브유를 추천해드리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올리브유를 먹고 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올리브유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계란 구울 때 식용유 대신에 쓰고 계시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어 드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절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올리브유를 드셔도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예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잘 듣고 혹시 내가 올리브유를 잘못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올리브유 먹는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는 언제 먹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앞서서 GLP-1이 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은 장이 비어 있을 때, 즉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복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이 장벽을 자극을 하면서 음식이 들어갔구나 하고 GLP-1이 분비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GLP-1이 분비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지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들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조리할 때 오일이나 드레싱으로 사용해서 음식과 같이 먹거나 식후에 먹어버린다면 이런 효과들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올리브유를 조리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식용유나 카놀라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음식할 때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열을 가하면 일부 성분이 변형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볶거나 튀길 때 온도가 100도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올레산이 가진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남는 건 그냥 칼로리뿐이에요. 너무 안 좋죠. 물론 식용유나 카놀라유 같은 건강에 나쁜 기름을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올리브유로 위고비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꼭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하는 들쭉날쭉한 섭취 패턴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의 몸은 신호에 적응을 해야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즉 얘가 내일 몇 시쯤에 들어오네 하고 인식이 되어야 몸도 GLP-1을 분비하는 그 루틴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먹다 말다 하면 몸은 얘 뭐 하는 거지? 뭐 혼란만 생겨요. 그러니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식욕도 줄이고 혈당도 덜 올리고 살도 빠지는 위고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올리브유를 약처럼 정해진 루틴대로 먹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은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공복에 올리브유만 단독으로 드세요. 올리브유는 식전 30분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드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비어 있어야 올리브유의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자극을 통해서 GLP-1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바로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어요. 그리고 정말 약처럼 매번 식사 전에 드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 두 번째. 하루에 한 스푼에서 세 스푼의 양을 생으로 드셔야 돼요. 가열하면 올레산의 일부 성분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양은 연구 논문들이 주로 15ml에서 30ml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ml 이상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살찔 수도 있잖아요. 큰 숟가락이 10에서 15ml 되거든요. 그래서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세 스푼 정도까지 드시거나
소주컵이 45에서 50ml 정도 되니까 한 반잔 정도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좋아도 장이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 가스가 차거나 묽은 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뭐 반 스푼으로 줄였다가 천천히 늘리면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몸이 적응했다는 의미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중단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품질도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올리브유 오일 고르는 4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최고 등급의 오일을 말하는데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아요. 특히 폴리페놀은 GLP-1 분비를 촉진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든 걸 먹어야 당연히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산도는 0.8% 이하라고 적힌 걸 사셔야 됩니다. 이 산도가 낮아야 위장의 자극도 적고요. 지방산의 기능적 효과가 잘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즉,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병 색깔은요, 갈색이나 또는 녹색 유리병에 든 거를 사세요. 기름은요, 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요, 금방 산패되기 쉬워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산패된 지방은 GLP-1을 비롯한 장 호르몬 분비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는 병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거를 사서 투명한 통에다가 덜어서 드시는 분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번째, 냉압착 방식, 콜드 익스트랙티드 또는 콜드 프레스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짠 오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열을 가해서 기름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내야 지방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만 확인하시면 올리브유 중에서도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그냥 한 숟가락 떠먹는 게 처음에는 거북할 수도 있고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건 막 풀향기가 나고 막 매운맛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힘든데,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올리브유를 먹었던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먹는 올리브유인데요,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게 생 레몬즙이 든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은 특유의 그 매운맛도 안 나고 약간 상큼한 향이 나서 목 넘김이 훨씬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제품을 구하기 힘드시면은요,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엄정화님 유튜브 보니까 올리브 오일 한 큰술에 레몬즙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취향에 따라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1:1로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의 궁합이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즉, 이 조합은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꾸준히 하시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요, 피부 관리에도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3개월 동안 10kg을 감량하는데 너무 도움을 주었던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며칠 먹어보다가 말았어요 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요, 기름을 한번 마셔봤다 정도에 불과하세요. 몸이 시스템을 세팅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세팅할 시간도 안 줬는데 당연히 효과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커피 마시면 딱 카페인이 온몸을 돌면서 몸부터 정신까지 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루틴입니다. 몸이 기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먹는 루틴을 만들면 몸이 이 시간에 GLP-1이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게 돼요. 식사 전에 포만감을 준비하고 식욕을 줄이고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반응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이걸 무작정 아무 시간에 들쑥날쑥 먹으면 몸이 타이밍이 헷갈려서 반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올리브 오일은 단기 다이어트용 보조제가 아니고 체질을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 몇 주, 몇 달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몸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 달에 50만원짜리 위고비 효과를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만들어내는 방법과 저와 환자들이 하고 효과를 봤던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짧게 정리를 하면, 위고비요, 물론 효과 빠릅니다. 맞고 나면 식욕이 확 줄고요, 살도 빨리 빠지죠. 그런데 그만큼 단점도 커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맞아야 되고 너무 비싸고요, 속 쓰리고 구역감 같은 부작용도 생기세요. 그리고 최악은 주사를 중단하면 요요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럴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마트만 가도 살 수 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요. 몸에 무리도 없어요. 매일 한 스푼씩 반복을 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 루틴을 기억하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언제 어떻게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린 루틴대로 따라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공복에 올리브유 하루 한 스푼 루틴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셔서 이 올리브 오일 사세요.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Bye!